손흥민의 미친 코너킥 경기 끝냈다. BBC 극찬 폭발. 손흥민 믿을 수 없는 원더골 폭발. 토트넘 4강 진출. 토트넘 메뉴 잡고 4강 손흥민 우승 가자.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이 환상적인 코너킥 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20일 한국 시간 잉글랜드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 와의 2024-2025 잉글랜드 리그컵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3-2로 앞선 후반 43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왼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내내 위협적인 플레이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연결고리 구실을 하며 득점 상황에 관여했다. 토트넘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맨유를 무너뜨렸다. 전반 15분 만에 도미니크 솔랑케가 선제골을 넣어 앞섰고 후반에도 파상 공세를 펼쳤다. 후반 1분 데얀 클루셉스키와 9분 솔랑케의 연속골을 묶어 3-0으로 3골차까지 달아났다. 승기를 잡은 것 같았지만 맨유의 추격도 거셌다. 후반 18분 조슈아 지르크지, 25분 아마드 디알로에게 연속 실점하며 한 골차로 쫓겼다. 2. 크레이지 골, 손흥민 코너킥 득점. 알고 보니 오심, FA와 리그서 조사 들어갈 것, 전 심판위원장 확신.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 위 환상적인 코너킥 골이 사실은 오심이었던 걸까? 영국 축구협회가 사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20일, 한국 시간, 키스의 킷은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3으로 승리한 뒤 FA와 잉글랜드 풋볼리그, EFL가 한 장면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라고 전했다. 토트넘은 같은 날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4-3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토트넘은 4강행 막차에 탑승했다. 지난 2007년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째 무관인 토트넘으로서는 무관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인 셈.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0위까지 처져 있는 만큼 카라바오컵이 트로피를 노려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대다.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리버풀이다. 준결승은 8강과 달리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진다. 1차전은 내년 1월 둘째 주 토트넘 홈에서, 2차전은 내년 2월 둘째 주 리버풀 안방에서 열린다. 만약 토트넘이 리버풀을 꺾고 결승에 오른다면 북런던 라이벌 아스날과 뉴캐슬 유나이티드 중 승자와 맞붙게 된다. 이날 토트넘은 전반 15분 솔랑케의 선제골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페드로 포로가 중앙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이를 바인드르가 멀리 쳐내지 못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달려든 도미닉 솔랑케가 정확하게 마무리하며 골망을 갈랐다. 토트넘이 3-0까지 달아났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데얀 쿨루셉스키가 추가골을 터뜨렸고 후반 9분 솔랑케가 멋진 솔로 플레이로 멀티골을 만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는가 싶었다. 하지만 토트넘 수문장 프레이저 포스터가 대형 실책을 저지르며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그는 후반 18분 골문 앞에서 라두 드라구신에게 패스하려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뺏기고 말았다. 이는 곧바로 조슈아 지르크지의 골로 이어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포스터는 후반 25분 더 큰 실수를 범했다. 그는 백패스를 받은 뒤 킥을 시도했지만 너무 여유를 부렸다. 포스터가 찬 공은 빠르게 달려와 몸을 날린 아마드 디알로 발에 맞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평범한 상황이었으나 안일한 공처리로 실점을 자초한 포스터였다. 분위기를 내준 토트넘은 맨유에 계속해서 슈팅을 얻어맞으며 흔들렸다. 3-0으로 앞서가던 경기가 순식간에 뒤집힐 위기에 처한 상황. 손흥민이 구세주로 나섰다. 그는 후반 43분 왼쪽에서 직접 얻어낸 코너킥 기회에서 골문 쪽으로 강하게 감아찼다. 공은 그대로 골키퍼 바인드르를 지나 옆그물을 흔들며 손흥민의 시즌 7호 골이 됐다. 미국 CBS 스포츠는 손흥민이 코너킥에서 미친 골을 넣었다 라고 감탄했다.
허망하게 실점을 내준 바인드르는 주심에게 달려갔고 루카스 베리발이 자신을 방해했다고 주심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주심은 오히려 바인드르와 브루노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득점은 그대로 인정됐다. 비디오 판독이 따로 없기에 판정이 번복될 수도 없었다. 그 덕분에 승리를 거둔 토트넘. 바인드르와 메뉴 선수들은 종료 휘슬이 불린 뒤에도 심판진에게 다가가 재차 항의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주전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와 메뉴 코칭 스태프들도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물론 바뀌는 건 없었다. 그러나 프로경기 심판기구 대표 출신 해킷은 손흥민의 골이 오심인지 아닌지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늘 밤 경기장의 대형 스크린과 관련해 흥미롭고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라며 메뉴 선수들은 손흥민이 넣은 골의 여러 리플레이가 송출되자 분노했다. 라고 말했다. 해킷은 메뉴 선수들은 바인드르에게 반칙한 것처럼 보이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온 것에 대해 매우 불만을 품었다. 손흥민의 골을 보여주는 건 표준 절차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골이었다. 라고 덧붙였다. 메뉴는 골뿐만 아니라 경고도 2장이나 받았다. 해킷은 바인드르는 이미 베리발에게 반칙당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골 장면이 리플레이될 때 브루노는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는 이유로 옐로카드를 받았다. 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메뉴의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큰 화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AR의 공식 사용은 없었다. 위심의 여지 없이 리그와 FA 징계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만 메뉴 전설 게리 네빌의 생각은 좀 달랐다. 그는 후배들의 불만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인드르가 더 강하게 공을 처리해야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TBR 풋볼은 바인드르는 베리발의 손이 그의 팔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빌은 바인드르에 대한 동정심이 거의 없다며 그에게 더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VAR은 없었으며 네빌은 설령 VAR이 있었더라도 올바른 결정에 도달했다고 믿는다. 라고 전했다.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바인드르는 팔에 접촉이 있었다고 말한다. 베리발이 자기를 방해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는 베리발의 오른손이 자기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베리발은 왼손을 건드렸고 바인드르는 오른손을 움직였다. 엉망진창이다. 수비수들에게 공을 밀리는 골키퍼들에게는 동정심이 들지 않는다.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인드르는 화를 내고 있다. 하지만 난 그가 여전히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VAR은 없으며 그는 그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인드르는 VAR이 없다는 걸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약간의 접촉이 있더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 라고 힘줘 말했다. 3. 원조 유리몸이 떠오르는 유리몸에게 난 다 이해해. 유리몸의 대명사로 불리는 리스 제임스가 최근 또다시 부상으로 쓰러진 메이슨 마운트를 위로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1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뱅 아모림 감독은 마운트가 다리 부상으로 인해 향후 몇 주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부상 상태를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또다시 쓰러진 마운트다. 마운트는 지난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깜짝 선발 출격했다. 그러나 전반 14분 갑작스레 바닥에 주저앉더니 결국 교체됐다. 마운트는 경기장을 나가며 울먹였는데 동료와 상대 선수들까지 위로를 건넬 정도였다. 부상 악령에 시달린 마운트였다. 마운트는 지난 시즌 첼시로부터 무려 6,420만 유로, 약 9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적료로 메뉴에 입성했다. 보너스까지 합하면 약 1,000억 원 수준. 그러나 잦은 부상이 발목을 잡았고 덩달아 경기력도 저하됐다. 마운트는 현재까지 부상으로 인해 PL 선발 출전 횟수는 단 9회뿐이었다. 이적료에 걸맞지 못한 활약이었다. 마운트는 아픈 심경을 고백했다. 마운트는 개인 SNS를 통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아마 당시 내 표정에서 감정이 보였을 것이다. 메뉴 팬들은 아직 나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절대 포기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란 사실만은 보장할 수 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며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며 심경을 밝혔다. 마운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가 있었다. 과거 팀 동료였던 리스 제임스였다. 제임스는 유리몸의 대명사로 불린다. 제임스는 지난 2022년부터 고질적인 부상 악령에 시달렸다. 지난 시즌 초반에도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하며 전력에서 이탈했다. 결국 공식전 11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부상에서 복귀하나 했지만 프리시즌 또다시 부상으로 쓰러졌다. 지난달 21일 끝내 복귀전을 치렀고 점차 본래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PL1할 레스터 시티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쓰러진 제임스였다. 그러나 제임스는 좌절하지 않았고 개인 SNS를 통해 끝내 극복하고 그라운드에 복귀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그렇기에 마운트의 감정을 더 깊이 공감했던 제임스였다. 제임스는 SNS 스토리를 통해 네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나는 네가 겪었던 실망을 거듭해서 겪어왔다. 정말 힘들고 외로웠다. 빨리 회복해서 건강해졌으면 한다. 네가 최고의 몸 상태로 돌아올 것이란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며 마운트를 위로했다.